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채찍 효과와 투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고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어디에 기회가 오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월 11일 날 업로드한 기회의 문이 열린다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2%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큰 이머징 마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 그 비중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정크본드를 팔아치웠던 투자자들이 유턴하고 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실적, 이것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개념 한번 또 잡고 가겠습니다. 과거에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한번 잡겠습니다. 채찍 효과란 무엇인가? 유통 구조의 공급 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소매상이 있고 그리고 이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 소매상과 도매상을 거쳐서 이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게 바로 채찍 효과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의 수요 변화가 공급 사슬의 끝에 있는 이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은 소비 국가의 수요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 세계적인 소비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되겠는데요. 이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의 수요 변화가 공급 사슬 끝에 있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의 소비 활동이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채찍을 흔든다면은 이것이 점점 더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미국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해야지 콩고물이 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입니다. 과거 영상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 활동에서 소비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제품을 소비를 해야지 기업이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돈을 마구잡이로 푸는 이유도 돈을 풀어서 사람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증가율과 기업 생산 증가율, 그리고 한국 수출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빨간 선은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고요. 이 파란 선은 미국의 소비 증가율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비 증가율 그래프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일단 소비 증가율과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의 그래프를 보면 이 파란 선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진폭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은 그래프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란 선은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고 이 빨간 선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앞서 살펴봤듯이 채찍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채찍의 제일 끝에서 채찍을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소비입니다. 이 소비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 즉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거나 더 적게 생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생산율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가 떨어지면은 이 산업 생산이 더 크게 떨어지고 소비가 증가하면 이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 현재 여기 자료는 현재 8월까지 나온 데이터인데요. 현재 소비 데이터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소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은 이 산업 생산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기울기의 각도가 작아지면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그래프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빨간 선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고 이 파란 선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 빨간 선에 이 진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즉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이 빨간 선의 그래프의 진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파란 선, 즉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진폭이 이렇게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미국의 산업 생산율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산업 생산율보다 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는 채찍의 손잡이 부분이고, 자, 한국의 수출은 채찍의 끝부분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의 소비 증가율 변화는 미국 산업 생산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 산업 생산 증가 또는 감소가 한국의 완제품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 큰 폭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실생활의 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먹고 싶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살 때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묶음으로 사게 됩니다. 일단 마트에서 라면 한 묶음을 사게 되면은 그 마트 주인은 한 묶음이 팔렸지만 자, 재고로 두 묶음, 세 묶음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매진이 되었을 때는 매출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재고를 준비해 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가 1이 필요했다면 마트 주인의 경우에는 3을 가져다 놓는 것이고요. 자, 이 공장에서는 마트에서 3을 제공했으니까 또 3 이상을 주문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5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뒤로 갈수록 채찍의 진폭이 커지면서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진다는 게 채찍 효과에서 말하는 것이고, 자, 미국의 소비와 우리나라의 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매출이나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작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같은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대기업이 혼자 모든 걸 다 만드는 건 아니죠. 자, 밑에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자, 관련 기업들에게 뭔가 재료를 오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는데, 자, 중소기업들은 평소에 매출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의 매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출 이익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반면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배터리 관련주 대장과 쫄병의 차트입니다. 자, 삼성 SDI와 코스모 화학 복합 차트인데요. 자, 여기 파란 선이 삼성 SDI 주가고요. 바로 여기 빨간 선이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삼성 SDI와 코스모 화학이 별다른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횡보를 했는데 수익률 면에서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년 동안 자, 코스모 화학이 조금 더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들어서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의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뒤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스모 화학의 수익률이 삼성 SDI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약 5배가량 상승했는데요. 자, 이 사이 삼성 SDI의 주가는 130%, 2.5배, 2배 반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후에 배터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모 화학은 주가가 무려 2016년 저점 대비 6배가량 올랐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2.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이렇게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낮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는 어떠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비교적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비교적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대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적고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패턴과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코스모 화학이 핫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를 넘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때 상승하네? 또 가네? 또 올라? 그러다가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역시 그러면 그렇지. 역시 안 사길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 또 오르네? 또 오르네 하다가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몇 번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40%, 50% 났을 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끔씩 한 번씩 위로 튀어 오르죠. 그러면은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놔두니까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그리죠. 그러면서 삼성 SDI 주가는 괜찮네, 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락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70%, 80% 가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산업의 흐름과 패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례 탐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서서히 타오르는 조선이라는 제목 붙여봤는데요. 한국 조선해양과 동성 화인텍의 복합 차트입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파란색이 동성 화인텍이고 초록색이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하락을 할 때는 동성 화인텍이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 즉 수익률이 더 안 좋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죠. 이렇게 중소형주의 특징,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2018년도 초반에 매매를 했다. 고점에 매매를 했다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2018년 하반기에는 상당폭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조선해양 대형주를 매수했다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버틸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동성 화이텍 경우에는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은 적자가 나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저점에서 매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각도가 지금 더 가파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LNG선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지금 동성화인텍은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를 매매를 할지 대형주를 매매를 할지 그렇게 고려를 할 때 마음 편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걸 선택한다면 당연히 대형주를 해야겠지만 좀 더 변동성이 크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그 업종과 관련 있는 중소형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구글절절 설명을 해줘도 설명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 뉴스 타이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월 미국 소비 지출은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 지출 경기 둔화에도 상승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앞서 살펴봤습니다. 각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빅쇼트의 주인공, 지금 한국의 저평가된 중소형주 주목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장에서 더 빛나는 가치주 펀드, 이 가치주 펀드 뉴스 기사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주로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채찍을 약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 지표는 지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채찍 효과가 한국까지 전달되는 데는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전달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지금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찍 효과 자, 살펴봤는데요.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의 관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승 타이밍에 잘 올라타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가 고점에서 가자 외치지 말고 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